안녕하세요. 유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학 전문 채널 스터디 어브로드 세상은 넓고 배울 곳은 많다입니다. 저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학교 생활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웬스데이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웬스데이는 잘 알려진 미국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아담스 부부의 딸 이름이에요. 이 드라마는 웬스데이 아담스가 버몬트의 제리코라고 설정된 가상의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사립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숙사 학교를 보딩스쿨이라고 하죠.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해리포터가 다녔던 호그와트가 떠올리기도 해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기 유학을 한다면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님과 학생이 이런 보딩스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보딩스쿨은 학비가 비싸고 보통 명문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특권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소설과 영화에서 단골 소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는 그렇게 좋은 보딩스쿨을 다니는데도 데이스쿨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스쿨은 미국에서 통학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데이스쿨을 다닌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생활과 학업 관리를 해주는 사설 보딩하우스에 머무르면서 통학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데이스쿨로 옮기고 싶다고 하는 몇몇 학생 중에서도 특히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는 학생 한 명에게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으면서 홈스테이로 옮기고 싶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없는 기숙사에서 국제학생하고만 지내서 영어가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특히 최신식 아트 갤러리와 극장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좋은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서 제가 더 안타까워했어요. 영어 몰입 경험이 어렵다는 이유 외에도 보딩스쿨을 다니다가 홈스테이로 바꿔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딩스쿨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학교를 결정할 때 이런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학교를 다닐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적응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보딩스쿨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역시 보딩스쿨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딩스쿨의 학비와 기숙 비용이 평균 4만 불에서 7만 불이라고 한다면 홈스테이를 하면서 데이스쿨을 다니는 데는 평균 2만 불 후반대부터 4만 불 초반대의 비용이 듭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벗어나니까 다음에는 가성비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보딩 및 데이스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저희 채널 자주 봐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최근에는 국제학생에게 보딩만 선택하도록 했던 학교에서 홈스테이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의 보딩과 홈스테이 사이의 비용 차이를 계산해봐도 약 2만 불에서 2만 5천 불가량 보딩이 더 높습니다. 만만한 비용은 아니에요. 게다가 보딩스쿨의 기숙사는 보통 크리스마스와 봄방학 때 문을 닫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리 기숙사가 문을 닫을 때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보딩스쿨을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들이면 정말로 더 가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면서 실리를 챙기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홈스테이를 선택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든 예시와 같이 보딩스쿨을 다니면 언어 몰입이나 미국 문화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학생이 유학하는 대부분의 보딩스쿨에서는 미국의 다른 주에서 온 미국 학생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국제학생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의 아이들은 학교를 통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같이 다니는 또래는 대부분 국제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배우거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때문에 1년 남짓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미국 생활에 조금 자신감이 생긴 한국 학생의 경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미국인과 살아보고 더 빨리 유창한 영어 말하기 실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또래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면서 생기는 관계 문제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보통 기숙사는 2인실이나 4인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생활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투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일이 심심치 않게 생겨요. 어떤 때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상담도 붙여주고 중재도 해주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며 결국 학교를 옮기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밖에도 수업을 듣거나 학교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다 독립된 시간을 갖고 싶다거나 학교 바깥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 할 경우, 그리고 생활 면에서도 좁은 학교 캠퍼스와 기숙사에서 시간과 활동을 모두 관리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라면 보딩스쿨보다는 홈스테이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딩스쿨이 맞는지 홈스테이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딩스쿨을 들어가서 1년도 되지 않아 홈스테이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학생 대부분은 결국 보딩스쿨에 남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순수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며 집에서 살 때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어린 학생의 향수병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보딩스쿨을 다니는 학생이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보다 이런 향수병을 겪기가 더 쉬워요. 단순한 향수병이라면 이걸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잘 극복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유학을 결심하고 학교를 결정할 때 아이 스스로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설명을 잘 듣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질 테니까요. 오늘은 미국 보딩스쿨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세요. According to the schedule, I have to meet with him, but I'm done. You have already met? Yes. Okay. Now we have coffee break, and then you will meet with the table number 2. If you notice the agency, you have